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거의 지구를 잡아먹었다. 어마어마한 현금이 쌓이는 거. 안녕하세요. 미우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이종우입니다. 자, 저희가 또 지금 실적 시즌이 이어지면서 사실 저희가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실적 기간이잖아요. 네. 많은 종목을 저희가 또 팔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은 좀 새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알파벳,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말 먹고 싶은 체인이죠.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알파벳, 구글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일단 많이 빠졌어요. 일단 주가를 한번 보면 고점이 191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약 11% 하락한 169달러 수준입니다. 확실히 주가 차트를 봐도 이제 막 뭔가 좀 빠진 그런 느낌이죠. 자, 주가는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빠졌지만 저희는 오히려 운용 비중 확대를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포인트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검색 엔진에 기반한 견고한 광고 수익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알파벳의 AI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유튜브의 견고한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개발에 또 벅차를 가하면서 50억 달러 정도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됐다. 마지막으로 주가 부분을 살펴보면 여섯 번째죠.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구글을 만들어준 건 구글의 검색 엔진인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의 90%를 거머쥔 구글 검색 엔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문에서 여전히 매출 성장이 14%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현금이 쌓이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그 돈을 최근에 구글이 어디에 쓰고 있냐?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구글은 지난 분기에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거의 애플의 2, 3년 전 규모와 맞먹습니다. 애플은 이제 뭐 1000억 달러를 넘어갔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장의 주식수가 강제로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주주들이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고 자기 자본이익도 증가를 하겠죠. 자, 이번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매출은 8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14% 정도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로 31%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포인트 증가한 32%를 기록을 했는데요. 구글 광고가 14%, 유튜브 광고 매출은 13%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반영된 구독, 플랫폼, 기기 부분은 14% 증가했는데요. 알파벳의 사업 부문이 조금은 이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구글 검색 및 기타 부문이 57%,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유튜브 광고는 10%, 구글 네트워크는 10%, 구글 구독, 플랫폼, 기기 매출이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는 11%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네트워크가 뭐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글 웹페이지가 아닌 제휴사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자, 유튜브가 이번엔 좀 약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점유율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의 광고 매출은 여전히 13% 증가했는데요. 예상보다는 뭐 높게 증가한 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청률 집계 기간 닐스는 유튜브가 17개월 연속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플랫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특히 스포츠 부문은 OTT 기업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유튜브 스포츠 부문 시청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는 30% 증가했습니다. 구글은 특히 CTV, 커넥티드 TV, 즉 인터넷 TV죠. TV에 인터넷이 연결된 그런 TV인데, 여기서 조회수가 전년 대비는 2배 이상 증가했고, CTV 조회수는 지난 3년 동안 1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요즘 집에 가면 저도 인터넷이 연결된 TV로 유튜브 앱을 열어서 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이런 트렌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스터 비스트라는 프로 같은 경우는 채널 구독자가 이번에 3억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프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광고주 입장에서 왜 유튜브를 선택해야 될까? 일단 시청률이 제일 높기도 하지만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유튜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CPA가 15% 낮은데요. CPA는 Cost per Action으로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적게 내는 거죠.
그리고 전환율이 38%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대 강점인데요. 전환율은 광고를 시청한 뒤에 이 시청한 사람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정보를 가입하거나 제품 구매 등의 액션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쇼츠 영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쇼츠 업로드 채널 수는 전년 동기 대비는 50% 증가했고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300만 개가 넘는 채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글의 장기 성장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구글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체 설계 칩 TPU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모델을 모두 플랫폼에 적절히 잘 녹여놓고 있는데요. 구글 렌즈 등으로 가장 큰 플랫폼인 검색 엔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렌즈는 이미지와 텍스트 인식 앱으로 사진으로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QR코드, 식물, 텍스트, 제품 등을 구별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죠. 2024년 2월에는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이 나왔는데요. 1.5 버전은 새로운 MOE 아키텍처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특히 이제 소매 기업들의 수요가 유독 눈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구글인데요. 구글은 퍼포먼스 맥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맥스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광고주의 광고를 모든 플랫폼, 유튜브나 디스플레이, 서치, 지메일, 맵스 등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시스템은 광고주가 제공하고 특정 광고 목표, CPA나 ROAS 같은 예산 최적화, 입찰, 창의적 요소 등을 통해서 광고를 최적화시켜줍니다. 단일 캠페인에서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퍼포먼스 맥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생성형 AI를 통해 각 광고의 문맥에 따라 맞춤형 제목과 설명을 작성해서 광고주가 보다 관련성 높은 검색 광고를 게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제미나이를 퍼포먼스 맥스로 전환하면서 광고 효과가 좋거나 우수한 캠페인을 게시할 가능성을 63%나 높였습니다. 광고주는 유튜브, 쇼츠 등의 채널을 통해 몰입도 높은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가 부문을 살펴보면 일단 상대 비교 주가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알파벳의 자기자본 이익률도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의 ROE는 27%로 시장 21%를 상회를 하고 있고 PBR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절대적 주가 수준에서는 저희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 대비 주가보다 자본 대비 이익이 더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의 강한 ROE 지지 효과는 사실 자사주 매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제는 애플을 뒤쫓을 정도의 규모니까요. 주가 멀티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12개월 선행 PBR과 ROE를 반영한 구글의 PE 멀티플은 21배로 시장과 동일한 수준이고 미국 기술주 평균 29배보다 저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기이익 성장성인데요. 알파벳의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19.2%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을 이 EPS 성장률로 한번 나눠서 PEG 배수를 구해보면 1.1배로 동종 기업이나 시장 1.7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주가 멀티플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해서 한번 구해보면 상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지금 매크로 환경과 미국의 대선 이슈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빅테크가 좀 어질어질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빠질 때 오히려 조금씩 사모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는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다음 기업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음식을 대중화해서 판매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99%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최근에는 중동, 캐나다,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외형 성장을 통한 매출 증가를 누리고 있죠. 치폴레가 속한 시장은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일반 레스토랑이랑 패스트푸드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좀 쉬운데요. 일반 레스토랑 대비해서는 간단하고 저렴하면서 패스트푸드 식당 대비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폴레의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시장 점유율은 38%로 가장 높습니다. 치폴레의 최근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높은 주가 멀티플 부담과 매장별 음식량이 다르다는 게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치폴레의 단기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치폴레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익률도 증가세가 나타났죠.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도 그대로 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상대 주가 매력은 저희는 높아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치폴레 2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각 1.1% 그리고 6.7%씩 상회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은 주문량과 판매 가격 모두 증가한 것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신규 레스토랑을 제외한 기존 레스토랑의 매출 성장률을 구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규 매장 효과를 제외한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치폴레는 이번 분기 신규 매장 53개를 오픈하면서 전체 매장 수는 3,530개를 기록했습니다. 육류나 아보카도를 비롯한 식자재 원가 상승에도 가격 인상과 비용 관리로 이익률은 개선세가 나타났는데요. 치폴레의 레스토랑 마진은 28.9%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치폴레는 올해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최대 9% 성장, 올해 신규 매장은 최대 310개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매장 7,000개, 그리고 AUV,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400만 달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AUV 같은 경우에는 300만 달러였죠. 매출과 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치폴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즌 메뉴를 지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공하고 있는 치킨 알파스토는 높은 인기를 끌면서 매출에 기여했고, 올해 여름을 끝으로 메뉴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대략 가을부터 스모크 브리스켓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업무 자동화 로봇의 도입도 앞두고 있는데요. 음식 자동 배급기인 메이클라인과 아보카도 손질 로봇인 오토카도가 있습니다. 메이클라인은 소프트웨어랑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주문이 들어오면은 로봇이 배급 라인에서 음식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배합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치폴레 디지털 주문의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카도라는 아보카도를 손질해주는 로봇이 있는데요. 아보카도의 껍질을 벗겨주고 씨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리에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매장에 아보카도만을 손질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토카도 를 활용하면은 아보카도 손질 시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고 해요. 발표에 따르면은 언급된 로봇들을 올해 하반기 정도에 도입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장의 회전율이나 이제 마진 개선 이런 거에 좀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밖에도 좀 장기적으로 또띠아 칩을 조리해주는 로봇인 치피라는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주가 멀티플이나 그런 걸 좀 살펴보면은 일단 치폴레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약 40%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개월 선의 P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조금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이 밖에 장기 이익 성장성, 향후 3년 EPS CAGR 20% 정도를 감안한 상대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은 치폴레의 주가는 최근 하락세에 있지만 견고한 실적 성장, 그리고 높은 점유율,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 증가,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상대 주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M7 종목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그리고 치폴레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은 뭐 M7 종목이나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는 알파벳은 견고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 수를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외형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가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약간 좀 부담된 수준이긴 한가요, 근데? PE 멀티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저희는 그렇죠. 또 여전히 뭐 운용 비중을 저희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기간이라 조금 많은 종목을 사실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종목을 빨리빨리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뭐 한 종목씩 조금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한번 이렇게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